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사전투표 못 믿겠다로 했습니다. 예, 사전투표율이 26.69%죠.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왔는데 네. 이제 이런 와중에도 사전투표를 못 믿겠다. 뭐 다른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어제 그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관내에서 소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먼저 그 영상부터 좀 보시죠. 오케이, 제가 한번 관내 투표함 경찰이 어떻게 우체국에 전달하는지 과정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누구 탔어요? 경찰관 한 명하고 우체국 택배 직원하고 저희도 외부인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선거우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도 보안이에요. 왜요? 그럼 어떻게 속일 수가 있잖아요. 봐야 돼. 봐야지, 우리가 봐야지. 봐야 돼. 예, 공정선거 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 단체는 이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선거 당일에 투표하라는 스티커를 곳곳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선관위는 이런 의심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면서 단체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 고발을 했군요. 네. 근데 영상을 보니까 사전투표 봉투가 우체국까지 가는 그 장면을 그대로 따라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장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이 관외 투표입니다. 관외 투표라니까 본인 주소지에서 투표한 거 말고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사전 투표한 그건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관외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보내진 다음에 거기에서 분류 작업을 거쳐서 또 각 선관위 개표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일단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우체국에서 각 지역 선관위로 보내기 위한 분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지난해 국감에서도 사실 비슷한 취지로 나왔습니다. 어떤 의혹의 개연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처럼 말하자면 관외에서 온 우편투표함 여기에도 지금 CCTV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이제 그런데 어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지만 관내 투표함은 24시간 CCTV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관내 투표함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선관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관내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투표를 하게 되죠. 반면에 관외 투표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등기우편 봉투에 넣어서 밀봉한 상태로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 때문에 봉투 하나하나에 바코드가 찍혀서 관리가 됩니다. 또 전국의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이 시차를 두고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투표함에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선관위의 설명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투표함을 누군가 계속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감시 장치가 그럴 때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개표 조작설 이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플랜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김어준 씨가 제작했던 다큐멘터리인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이루어진 개표 결과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기계가 나는 분류할 수 없다고 미분류로 토해낸 표에서 박근혜 문재인의 표차가 분류된 표에서의 양 후보의 표차에 비해서 너무 크다. 굉장히 특이했어요. 이때도 선관위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었죠. 물론 이 정파성이 없다고 다들 주장하고 있지만 주로 야당 성향의 단체들이 정부의 선거 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양상이 결국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대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이 이런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사전투표 못 믿겠다의 느낌표는 정치 불신이 불러온 선거 불신으로 했습니다. 의혹 제기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이 공공 시스템 자체가 공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희 또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사전 투표 그것도 관외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예, 저는 뭐 주말 뉴스 진행 때문에 투표 당일날 투표할 계획입니다. 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높은 호남 사전 투표율 진보 결집으로 했습니다. 예, 이 호남 투표율이 몇 %였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전남이 35.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가 전북이었고요. 세종에 이어서 광주가 네 번째였습니다. 이 반면에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대구입니다. 아무래도 호남에서 이제 여권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네. 사전 투표율이 높다.
저 호남 지역에서 그러면 진보 진영이 좀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 어떻습니까? 네, 이 사실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이번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이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까지 이 전국 단위로 치러진 최근 4차례 선거의 지역별 사전 선거율의 평균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전남, 2위가 전북, 3위가 세종, 4위가 광주였습니다. 이번 사전 투표율 순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건데요. 반면 대구는 이번뿐 아니라 역대 선거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결국에는 사전 투표 양상이 이번과 과거 선거 다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서울과 부산이 예전보다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이는 게 더 주목됩니다. 서울은 민주당이, 부산은 통합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코로나19 영향 등 다른 변수가 많긴 하지만 진영 간 결집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여야 각 당은 이 투표율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이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라는 의미라고 하면서도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분노가 반영됐다고 각각 평가를 했습니다. 뭐 예상했던 내용 그대로군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높은 호남 사전 투표율 진보 결집의 느낌표는 진보도 보수도 결집으로 했습니다. 예, 양쪽 다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